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8일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연휴 이제 지금 마지막 날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설날 특집 파트 3 마지막 편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안보가 된 산업들. 예전에 했던 내용도 있지만 구리, 히토류, 반도체, 조선, 바이오, 로봇 요게 안보가 된 것 같고 요게 미국이 또 원하는 산업들이죠, 하기를.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도움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시장을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가 붙어 버리면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네, 탈세계화를 우리는 이미 한번 확인을 했고 황당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우리 거다." 카우보이 외교하고 있고 그냥 일단 때리고 뒷수습은 알아서 하고, 예. 그린란드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탈세계화 지속, 생존을 위한 힘 기르기 필요하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저하지 말고 써야 된다. AI는 또 현실이죠. AI와 로봇이 인류의 빈곤을 해결할 거다. 태양광, 배터리로 해결한다. 일론 머스크. 젠슨왕, 우리는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 같다. 엄청난 일자리 만들어진다. 에너지, 반도체, 배관공,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 네트워크 기술자. 음.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강대국 간의 적대적 경쟁 시대를 살고 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한다는 투키디데스의 경고가 국제관계의 본질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뭐 정말 서글프죠. 우리도 같은 중견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능하면 안전을 보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죠. 과거의 세계화 시대는 이제 돌아오기 어렵다. 강대국에 순응할지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 함께할지 결정해야 한다.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근데 우리가 메뉴판에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대국에 순응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중견국하고 힘을 합치기도 쉽진 않지만 우리만의 무기가 있죠. 미국을 도와줄 제조. 네. 그런 카드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탈세계와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했고 뭐 여러 이유는 있지만, 예,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를 장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원유가 올라 원유값이 오르면 안 되니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일단 이제 갖고 있는 국가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고 있으면 요걸 생산을 늘리면 유가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린란드는 미국 땅인가요? 아니죠. 예. 아무튼 요걸 계속 주장하고 히토류 때문이죠. 그린란드 미국 편입에 동의 안 해 관세 때린다. 옛날에 했지만 이제 지금은 철회했지만 참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매장량이 꽤 많아요. 그린란드가 세계 8 위. 예, 그리고 그린란드가 요충지죠. 뭐 군사적으로 또 어떤 물류 이동 통로로, 예, 히토류도 많고, 예,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죠, 사실. 가져가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요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광물들. 광물의 시대잖아요. AI는 전쟁이죠. 예, 알렉스 카프 평화의 시대 동안 기술의 본질을 잊고 소비에 너무 낭비되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국가적 소명을 잃고 소비자용 앱에 자본과 인재를 쏟는 사이에 기술 군사 경쟁에서 우리 취약해졌다. 기술은 생산과 안보로 회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JP모건 안보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2천조 투자하겠다. 예. 오늘날 지난해, 예, 타임즈 올해 인물이죠. AI 설계자들. 이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맨하튼 프로젝트. 핵폭탄 만든. 제네시스 미션은 AI. AI로 세계 제패하자. 중국을 견제하자. 데이터 센터 만들자. 예, 요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42년도에 맨하튼 프로젝트 만들어서 핵무기 개발했고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이제
전쟁이라기보다는 과학혁명 AI를 통해서 초격차를 확보해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AI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설날 특집 파트 1 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죠. "무겁고 기름 냄새 나는 산업이 승자다." 어떻게 보면 다 안보예요. 데이터 센터 저는 안보라고 보거든요. 공급은 부족하고. 예. 그래서 이쪽 여기 있는 산업들 있죠. 여기에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파트 1 설날 특집 파트 1에 2월 14일 방송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안보 관련해서 아이디어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구리. 미국이 구리를 전략 광물로 설정을 했고요. 구리는 앞으로 지금은 공급이 조금 더 많지만 2030년에는 공급과 수급이 거의 수요가 일치하고 이제 2040년 되면 요만큼이 부족합니다. 요만큼이. 요게 부족해요. 예. 그리고 광산은 점점 줄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도 줄고 25년도에 구리 공급이 지금 현재 균형 상태고 30년 가면 300만 톤 부족, 35년에 550만 톤, 2040년에 1000만 톤 부족.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구리를 엄청 잡아먹어요. 기존보다 4배나 높은 구리 밀도 필요합니다. 노후 전력망도 교체해야죠. 예. 그래서 구리 밸류 체인은 타이거 구리 실물도 있고 글로벌 이건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냥. 글로벌 엑스 코퍼 마이너스 ETF. 그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BH 그룹 요런 이제 미국 기업도 있고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LS, 대한전선, 풍산 요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고 구리는 생각보다 이 채굴부터 생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최소 10년에서 25년. 지금 광산을 개발해도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2012년, 2020년 사이에 그때 탐사를 많이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구리 공급한 게 부족한 게 그때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작년에 광산 폐쇄가 2개나 있었어요. 공급이 확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AI가 1분에 한 번씩 찍어내지만 구리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완전 굴뚝 산업이죠.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히토류 마찬가지죠. 히토류 없으면 로봇도 없습니다. 요 히토류 자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 자석의 연간 총 수요가 2025년 3.5킬로톤인데 2050년에는 무려 477배, 1668킬로톤 요렇게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미쳤죠?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기 보시면 소형 드론, 대형 볼트 요게 에어택시 같은 거죠.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가정용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히토류죠. 머리에, 관절에, 배터리에, 전자회로에, 손그립 여기 들어가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네오디뮴, 디스프로심 요 2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연구 자석의 핵심 원료예요. 이걸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MP 머티리얼즈 막 지분 투자하는 게 이제 자체적으로 확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JS 링크가 제일 유명하고 포스코 인터, LS 에코에너지, LS 이런 기업들이 요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가 좀 불가능한 이유는 반도체도 안 봅니다. 요 지도를 한번 이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은 아시죠? 미국이 지금 중국 반도체 못하게 막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중국이 반도체 해버리면 AI는 반도체 싸움이니까 막아요. 근데 중국이 그러면 미국 없어도 우리 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는 만드는 건 이 소재들 있죠. 이런 공정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 삼성전자 혼자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TSMC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세라발 석영 광산에서 순수한 석영을 얻고 거기에 우드칩 석탄 붙여가지고 1800도 용광로에 가열하고
45 메가와트 전기 필요하고 실리콘 메탈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독일 바커로 가요. 예. 바커로 가서 요걸 분해합니다. 메탈 실리콘을 1150 도에서. 그럼 폴리실리콘이 나와요. 99.999. OCI가 하는 게 저런 사업이죠. 폴리실리콘 반도체. 그다음에 미국에 보냅니다. 미국의 포틀랜드에 시네츠 공장에 보내요. 여기가 웨이퍼 만들었죠. 동그란. 폴리실리콘 저걸 있죠. 석영 도가니에 투입하는데 석영 도가니도 그냥 만들면 안 돼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루리치 산맥 있죠. 여기에 있는 스프루스 파인 광산에 가서 그 석영암을 얻어와서 그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주 고사양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한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도 이거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안 되죠, 미국인데. 예.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고. 그리고 저걸 가지고 이제 가열해서 실리콘 인고 동그란 걸 만든 다음에 얇은 피자 크기로 절단한 거. 이게 동그란 거. 웨이퍼. 그럼 이 웨이퍼를 어디로 보내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만든 다음에 그 반도체는 또 어떤 장비로 만들죠?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이제 조립해라. 너네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라. 그러면 암코로 대만의 AS에 넘겨요. 그럼 반도체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중국은 여기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립이 어려운 거예요. 반도체는 그래서 힘들어요. 중국이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 보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쉽진 않다. 지금 하고 있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바로 만들었던 자료예요. 그때 24년도 말에 나왔던 겁니다. 또 와이어 차이나 파도에서 이제 국내 사이트에서는 파도가 유학했는데 주요국 원형 항해용 선박 건조용량.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전화했을까? 배가 필요하다고. 그거 이제 분석에서 나온 자료예요. 중국은 이렇게 배가 많아요. 유럽은요. 아니 그 선박 건조하는 게. 아니 미국은 건조를 안 해요. 미국 조선소 4개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의 232배에 달하는 선박 건조 능력. 배가 있어야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미국의 군함수 급격히 줄었죠. 그것도 14살 이하 선박, 젊은 선박 비중은 25, 중국은 70%. 그러니까 함정은 설계, 건조,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 필요한데 지금 당장 무력 충돌 발생하면 중국이 물량 공세로 해버리면 져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이. 예, 이런 현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SOS 친 거죠. 우리한테 도와달라. 예, 군함도 만들어 달라. 이럴 가능성이 높죠. 뭐 아직은 수주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싸게 만들고 군함 하나 만드는데 이지삼 6억 달러, 미국은 16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지금 대만을 뭐 치는 건 아닌데 계속 공포 심어 놓고 군사위협하고 예, 대만을 다른 나라에서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이제 대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대만은 중국과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다카이치 총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일령 때려서 이제 중국 사람들 일본 안 가죠. 미국은 한국에 도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대중공 하나오션 특히 그 조선소까지 인수했고 미 해군의 유지보수 사업권도 취득했습니다. 자, 미국 대 중국의 군함수 보이시죠? 빨간 게 중국 군함 압도적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인데 정체. 지는 거죠. 해전은 쪽수함이래요. 1200년간 해전을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28번의 해전 중에 25번이 군함수가 많은 함대가 이겼답니다. 쪽수함이래요. 그래서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군함 방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조선업도 안보가 속해 있고 LNG도 안보입니다. 안보. 예. 왜냐하면 지금 EU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안 해요. 26년 1월 1일, 27년 1월 이렇게 단계별로 아직도 러시아로부터 배든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는 받거든요. 일부 물량을.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러시아산 가스가 미국 그 EU 전체 가스의 12%나 되니까 아직은 높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 안 한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럼 미국에서 이제 계속 가겠죠, 물량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LNG도 중요한 안보죠, 어떻게 보면. 예. LNG. 유럽에 보내야 되고. 예. 그리고 러시아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산 쓰지 마. 전쟁 국가랑 왜 해?" 이런 거죠. 안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저렇게 유럽에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 터미널 만들어야 되고, 그럼 배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LNG 운반선은 앞으로 발주가 많을 것 같고, 25 년도는 좀 많지 않았지만 올해 지금 연초부터 좀 많아요. 예. 그래서 LNG선 발주는 늘어나고, LNG선 하면 이제 한국 카본이죠, 항상.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3사 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하고 있고. 네. 자, 그리고 우주항공도 당연히 안 보죠. 저도 황당했지만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500조. 와,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XA랑 합병해서. 근데 정말 대단한 기업 맞아요. 여기 보시면 그 스타쉽 요렇게 커요, 크기가. 이게 팔콘. 네. 팔콘 9까지. 조그마하죠. 이거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발사체 보시면 스페이스X가 빨간색이죠. 예. 혼자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메카질라 이렇게 로봇 팔처럼 생긴 데 이렇게 안겨 가지고 착지시키고, 그다음에 1 분에 한 번씩 발사시킬 수도 있대요, 맘만 먹으면. 예. 1 시간에 한 번인가 아무튼. 예, 1 시간에 한 번이겠죠.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은 러시아의 소유주가 17,900달러. 스페이스X가 훨씬 싸요. 비교가 안 돼요. 예. 재사용 발사체 발사 확률도 99%. 그래서 우주 수송 비용이 감소하고 우주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냐. 언젠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화성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면 죽는데. 그죠. 지금 상황에서 화성 가면 다 죽죠. 살 수가 없는 환경이죠. 예. 어쨌든 요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우주 시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위성도 계속 발사하고 있다. 바이오도 안 보죠. CDMO 바이오 위탁생산. 지금 생물보안법 통과된 거 아시죠?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 금지고, 아무튼 미국 기업들 많은 부분들이 중국과 거래 중인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아직은 규제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시바이오, 뭐 우시앱텍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말 잘해요, 바이오도. 미국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좀 도움을 일부 받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합성 생물학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료 의약품도 중국 의존도가 심해요. 뭐 감기약 같은 거 만들 때도. 예. 그래서 미국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의존도가 좀 심하죠, 미국 입장에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의약품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도 때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도 안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도 안보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게 12월인가 나왔던 자료입니다. 국가 로보틱스 전략 추진한다. 올해 아마 할 거예요. 하워드 러팅 상무장관 로보틱스 산업 가속화에 올인하겠다. 미국의 제조업을 더 키우겠다. 예. AI 다음 단계는 로봇을 AI의 물리적 표현으로 정의한 거죠. AI, 피지컬 AI. 중국은 산업용 로봇이 200만 대, 미국은 몇 대 없어요. 그래서 26년에 행정명령을 내놓고 내년 이제 연말 전에 워킹 그룹 출범해서 내년에 추가 입법.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여기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액추에이터 설계, 현대모비스 H7만도, 감속기 한국 PIM, SPG, SPP가 아니고 SPG입니다. 액추에이터 조립, H7만도, 사면 로보티즈, 하이젠 RLM, 로봇 학습, 현대차, 현대웨이트웨버. 한마디로 로봇도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현대차를 안보로 보세요. 안보로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거기서 만든 로봇을 미국이 마다하겠습니까? 예, 환영하겠죠. 그래서 먹거리가 또 생길 것 같다라는 또 내용입니다. 중국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로봇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죠. 우리는 이제 피지컬 AI다. 현대차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델 S, 모델 X 다 단종시켜 버렸고, 자동차보다는 이제 여기 로봇 이쪽에 좀 집중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 일론 머스크도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전기차로만은 이제 안 되니까.
구독자 수도 많고요. 자 완전 자율주행 11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 매출도 서비스 매출 줄고 아니 그 자동차 매출은 줄고 어쨌든 이 테슬라의 에너지 서비스는 저 FSD죠. 완전 자율주행. 여기가 비중이 점점 늘어나죠. 8.6 그러니까 7.1, 7.5, 8.6, 10.8, 13.2 요게 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버는 돈이죠. 예.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컬 AI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 현대차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현대차를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이제 제목은 그렇게 좀 붙여 봤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선진국이 뭐 하면 이거 따라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안 돼요. AI는. 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답안지가 없어요. 누가 먼저 잘하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걸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리한 게 우리가 피지컬 AI. 학습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공장이 워낙 많으니까 선진국은 좀 부족한데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종이빨대 공장, 김치 공장 다 갖고 있어요. 예. 언젠간 로봇이 김장하지 않을까요? 예. 이 데이터는 한국만 갖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미국 학생이 가르친 로봇과 한국 학생이 가르친 로봇이 물건을 건네는 방식은 다릅니다. 데이터의 질이 로봇의 성능을 결정한다. 예. 그죠? 미국과 한국이 가르친 로봇이 물건 건네는 방식이 달라요. 예. 숭룡공들이 고글과 장갑 끼고 이렇게 했던 작업을 시연하면 그걸 영상으로 보고 그런 걸 로봇이 학습하는 거. 그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최대 무기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지금 안보에 들어가 있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여기가 결합해서 현대차 주가 급등은 된 거는 뭐 단순한 상승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참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렸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쉬는 날도.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도움이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그냥 '아 이 기업 괜찮아요.' 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었고 그럴 수 있지만 큰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큰 그림. 예. 안보예요, 안보. 뒤에 다 안보가 붙으면 밸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도 이제 미국 안보랑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2년 전에 조선이 그래서 많이 갔고 군함 이슈로 반도체, 생물보안법, 바이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시야를 한 번 더 또 넓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긴 연휴가 지나고 저는 또 시장 함께 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